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며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체제에서 관세 부과 등으로 반도체 무역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필라델피아 지수와 일부 반도체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스페인, 폴란드 2개국을 방문합니다. 진 차관은 이 기간에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차관을 만나 양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이후 폴란드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군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군함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방산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만 달러 선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약 일주일 만에 25% 이상 뛰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광장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꼼꼼하게 팩트체크해볼 예정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밀착 취재로 준비해봤습니다. 방송에서만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다양한 밀착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증시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국내 증시 현재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죠.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하러 가실 겁니까? 그거 아니라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QR코드 스캔해서 참여하시면은 10시 50분에 오늘 준비한 밀착 종목 3가지의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내 증시 좀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증시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내일장의 전략까지 모두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드라인 이슈 통해서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대선 이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체제에서 관세 부과 등으로 반도체 무역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에 필라델피아 지수와 일부 반도체들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선 결과 이후에 가파른 지수 상승세와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기도 했죠.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미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이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슬슬 또 차익 실현의 명분을 빌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증시조차도 현재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보여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는 더욱더 힘든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인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 증시로 수급이 모두 쏠렸나 싶을 정도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지수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 상황과 또 우리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돌파구들이 있는지 오늘 전략까지 살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략들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내용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교통부 차관이 이번 주 스페인과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해요. 인프라 건설 협력을 또 확대한다.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국회의원과 경제 담당 서기관이 지난 8일 또 방한을 했었죠.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또 오갔다라는 소식도 들렸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 방한 소식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사실 오늘 증시에 상승 재료가 없었는데 우크라 재건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재료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단기적으로 종전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굉장히 탄력 강하게 받는 모습 우리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밀착 취재 들어갔을 때 밀착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를 재건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가성비면 가성비, 또 적기 납품 능력까지 갖춘 또 한국 방산 산업 입장에서는 1,000조 원 넘는 미 방산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또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해서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성격이 갈리죠. 지금 굉장히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북한 관련해서 이슈 통해서 드론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같은 재료는 정말 수출을 중심적으로 하는 혹은 그런 기업들과 연관이 있으면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좀 호재로 받아들여야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또 밀착 종목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 QR코드 미리 들어오시고 10시 50분 라이브 방송까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K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면 북한, 수출이면 수출, 또 다양한 방산에서도 어느 정도 나뉘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을 제대로 해보시면서 또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 종목들, 밀착 종목들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꼽아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방 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미리 챙겨가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9만 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 시총이 이로써 1조 7,427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 규모가 우리 한국 증시의 전체 시총 1조 7,065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연말에는 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장중에 또 그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러한 재료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후발주로서 갈 수 있는 종목 아직 있습니다. 그 종목 오늘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장이 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또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살펴볼 만한 종목들 있고요. 지금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제외하고 후발주로 노려서 어느 정도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오늘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들까지 챙겨보셔서 내가 아직 또 비트코인으로 관련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 증시에서 탄력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이슈 4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살펴드렸던 이슈들 하나하나 자세히 팩트체크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도 각 이슈별로 각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 팍스통신망에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확한 오늘 드리는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부터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장중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보너스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밀착 종목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보시고 장중에는 단타 종목으로 보너스 종목까지 챙겨보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든든한 계좌 한번 포트폴리오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 10시 50분부터 에릭 대표님께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 잡아드리는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니까요. 내일 시장만큼은 조금 더 든든하게 대비해 보실 분들 아래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도 다소 아쉽습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2% 가까이도 빠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2,500선 아래로 또 떨어지기도 했었죠. 코스피가 이제 2,500선 깨지면서 하루 만에 50포인트 가깝게 빠졌고요. 1.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482선에서 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은 더 크게 또 낙폭이 나왔습니다. 2.5% 가까이 빠지면서 710선을 마감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주인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다 보니까 지수는 하방 분위기 쪽으로 또 힘이 쏠렸습니다. 2,200여 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시장 참여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장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까지 또 빠지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는 오늘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 이렇다 보니까 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빠른 트레이딩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이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좀 이 구간에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죠. 환율과 미국 국채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지만은 어쨌든 AI 관련주들 미국 AI 빅테크들이 강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하이닉스라든지 혹은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 좀 지지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없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더욱더 힘든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환율의 변화 체크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 이제 그간 눌렸던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눌려있던 또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 또 영향을 받은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구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한 전략들을 좀 챙겨가 보신다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분명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잡아볼 힌트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 살펴보시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만 대표님이 주신 종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밀착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나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봐라 하시면서 새트레가이 저희 미리 잡아드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했죠. 11월 6일에 진입을 해서 바로 또 6% 넘는 수익률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진전기 저희가 전력 관련해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면서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공략을 했었는데 두 번 다 7%와 8%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세를 좀 분출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또 반도체 관련해서 공략을 해봤을 때 HPSP 저희 17일에 공략을 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해서 11월 초에 13% 넘는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관련 테마가 나올 때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다 급등하는 시세까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정말 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전부 주신 종목들마다 시세를 강하게 좀 분출을 했어요. 네, 뭐 다행이고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해서 뭐 최근에 수익 봤던 종목들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트레가이는 사실 우주항공 재료가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콜라보가 지금 뭐 우주항공 종목들 정말 고공행진을 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 우주항공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단발성 재료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중장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진입하던 구간에서는 이 세트레가이가 가장 유망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약을 했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1차 목표가 6월 11일 1차 목표가 기준으로 7% 좀 안 되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절반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입가 43,000원에 진입을 했죠. 해서 진입한 당일 또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를 달성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최고점 기준으로 현재 22.56%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여전히 유망하다. 지금의 일정 구간 조정을 지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아직 보유 중에 있죠.
절반 물량 아직 보유 중에 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또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있죠.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사실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AI 데이터 센터 또 밸류 체인에 함께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왔고 또 AI 관련된 재료가 아니라도 어쨌건 글로벌적으로 이런 전력 난이 지속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종목들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진전기이고 신규 공장이 또 가동이 되면서 앞으로의 이런 물량 증가와 더불어서 실적 증가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해서 우리 진입한 구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4,000원에 진입을 해서 짧은 구간이죠. 짧은 구간이지만 26,000원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은 좀 짧다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1차 목표가 기준으로 8%대 이상 일단 수익을 챙겨 놓은 구간입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추가 상승을 해 주었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와 함께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밀착 종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종목 역시 고점 기준으로 25%대 상승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죠.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PSP 개별 이슈로 또 상승을 했죠. 뭐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 장중에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좀 분봉을 보면서 적절한 구간이다 판단되는 31,765원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 구간에 도달했죠. 해서 1차 목표가 36,000원 달성을 하면서 13%대 이상 또 수익을 챙겨두고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살아나면서 어쨌든 HPSP는 TSMC양 독점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료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런 호재뿐만 아니라 업황적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 상승을 하게 하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역시 고점 기준으로 22%대 상승을 보여줬고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2차 목표가 이거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지금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 흐름이지만 진입했을 때 조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서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죠. 지금 스캔하시고 10시 50분 라이브 방송까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렵지만 대표님이 주신 종목들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 중에 저희가 다양한 밀착 종목들 팩트체크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강한 탄력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절반 정리를 했고요. 추가 상승 노리는 구간에 놓여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전략 받아보시면서 챙겨가시고 있는 거고요. 일진전기의 경우에도 AI 재료부터 글로벌 전력 수요까지 함께 살펴주시면서 잡아주셨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또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노려보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살펴봤던 HPSP 목표가를 13% 넘게 또 달성을 하면서 개별 이슈와 함께 장중에 전략 드렸던 종목으로 강한 시세 분출하는 종목 챙겨가신 분들 모두 팍스통신망에서 전략 챙겨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밀착 종목까지 받아보셔서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나는 좀 전략까지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QR코드만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저녁 10시 50분에 에리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중에서 오늘 잡아드릴 밀착 종목 3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밀착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내일도 역시나 장중에 단타로 또 챙겨갈 수 있는 보너스 종목들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활용하셔서 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죠. 헤드라인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스페인이 인프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요즘 시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종전 의지를 밝힌 데 이어서 국토부 1차관이 또 폴란드와 스페인 방문해서 이번 주에 재건 관련 협력 논의까지 이어갈 예정이죠. 우크라 관련주들 이렇게 좀 계속 시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오늘 뭐 그간 저점에 있으면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인데 맞아요. 일정 구간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결국에 살아남는 종목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오히려 종목을 선별하기 힘든데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종목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꼭 하셔야 급락과 함께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관련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이슈는 어쨌든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된 재료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고 정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종전과 동시에 우크라 재건 사업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주들 좀 보겠습니다. 해서 오늘 굉장히 급등을 보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TYM이 있죠. TYM은 네, 사실 상한가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TYM은 사실 별명이 농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가까운 농기계 업체에서의 테슬라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국내 관련주들 중에서 농슬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종목이 네. 2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대동과 또 하나가 이 TYM입니다. 해서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 종목 사실 굉장히 하락 추세를 오랜 기간 이어왔죠. 오랜 기간 이어왔고 7월 사실 개별 악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미스러운 또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런 반면에 블랙 먼데이에 보여준 하락폭은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해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행보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도달한 모습입니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국회 의원 단원들이 이렇게 또 TYM의 사옥을 방문했다라는 구체적인 이 기업과 연관된 호재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도달하게 만들었고 그 재료가 결국은 관련주들의 또 연관되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인 급등 또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기업이 사실 우크라이나의 이런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기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기업을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또 이슈였는데 결국은 그런 감사 인사가 아니라 정말 사업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겠고 또 수주와 또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그간의 악재를 뛰어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조금 부담이 되는 종목들보다는 현재 명확한 재료가 있으면서 훨씬 더 오늘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첫 번째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집중해서 이어지는 순서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에릭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모든 종목이 급등 나올 때는 사실상 어떤 종목들이 옥석인지를 가리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의 향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 앞으로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해라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아무 종목이나 잡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종목들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TYM 살펴봤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때 재건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TYM 사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TYM이라는 기업이 농슬라라고도 불릴 정도의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농작업 또 건설과 공사를 위한 트랙터부터 현금 지원을 또 이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 신사옥을 방문한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사실 지금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끼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현재 자리가 저항대까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확실한 재료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밀착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재료도 가져가면서 현재 자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는 이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해서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한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 부담을 좀 덜어내는 요인이고 어쨌거나 이런 재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진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인데 굉장히 견조한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급 동향 살펴보시자면은 외국인 수급이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버티기 힘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금리라든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관과 기타 뭐 금융투자보험 이런 굉장히 최근에 견조한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주가가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7월 23일부터 보자면 꾸준히 이렇게 상방으로의 시도를 하고 있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보자면은 계속해서 이런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매물도 일정 구간 소화를 해 나가는 구간에 있죠. 이렇게 매물 소화도 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다시피 또 의미 있는 구간에서 꾸준히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수급 흐름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상방까지 고점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 동시에 또 굉장히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 10시 50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만 자세한 전략들 종목명 공유하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TYM 상한가까지 도달할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재료는 앞으로의 끼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급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강한 테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으면서 재료까지 충분한 종목으로 밀착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사실 1위인 기업들은 좀 제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수급까지 견조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견조한 수급이라는 건 그만큼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 자체가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움직임 보였다고 하니까요. 아래쪽에 지지 라인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잡아주시면서 이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오늘 방송 이후에 에릭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10시 50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 시간에 밀착 종목을 모두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부터 당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제대로 된 자리와 전략까지 모두 챙겨주시면서 나중에 실제로 시장이 좀 더 좋아졌을 때 또는 이 종목에 대한 시세가 이어졌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수익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전략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의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아래 팍스통신방에서 들어오시면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이 안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단타 종목, 보너스 종목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단타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서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K방산수주 모멘텀 재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방산 시장의 수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 교두보가 될까요? 네, 뭐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고 있고 어쨌든 주식 종목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네. 최근 이어온 이런 수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재료가 실린 정말 구체적인 핵심적인 종목들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조금 상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관련주 바로 살펴볼게요. 하나시스템, 사실 굉장히 최근 이어지는 이런 트럼프 2기의 재료와 더불어서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수출 같은 재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이 손에 꼽히는 시장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을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죠. 진입하면은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응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지금 보유 중이 아닌 종목인데 이 종목을 신규 종목으로서 진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드는 자리이고 어쨌거나 오늘 장중 흐름에서 수급이 개인과 또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겠고 이 종목이 정말 갖고 싶다, 내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23,000원 부근이죠. 이 부근에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조금 수월하게 또 진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중동양 수출이라든지 꾸준히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분명히 좋은 종목이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에 대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또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더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살펴주신 한화시스템 차트만 보셔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급등이 나오면 아무리 이 종목이 앞으로 재료가 있다고 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기에는 앞으로의 좀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들어온 만큼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니만큼 방산주에서 이 종목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진입하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챙겨왔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시스템 챙겨와 주셨지만 그 밖에도 지금 자리에서 좀 진입해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챙겨왔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 어떤 부분에서 좀 살펴볼까요? 지금 좀 방산주들 대부분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챙겨오신 종목들은 지금 조금 덜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 맞나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해서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K9 자주포용 엔진 공급을 또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민수사업도 꾸준히 성장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더불어서 이런 민수사업의 성장세도 분명히 기업의 실적과 성장의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종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차트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8월 19일 고점을 찍은 상승세 이후에 앞서 보셨던 하나시스템과 같은 급격한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이 꾸준히 이평선 또 올려가는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높여가는 차트이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상방에서 밀렸지만은 어쨌든 박스 저점이 현재 구간에서 근접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 손절 라인이 명확하죠.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또 고려한다면은 손익비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방산 종목 지금부터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 종목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K방산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미 좀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기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 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전한 느낌 드시겠죠.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신 종목이 딱 그렇습니다. 재료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까지는 대부분 재료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K9 자주포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가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그 흐름이 차트에서도 나타나는데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셔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 보이시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이 박스의 저점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한데 저점은 지지라인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종목 공략하기 지금 딱 좋은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좀 K 방산주들 좀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지금 진입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지 계속 좀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오늘 밀착 종목으로 살펴주셨던 이 전략만 제대로 챙겨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나중에 K방산 고공행진 모든 재료들이 이어갈 때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시세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들은 오늘 방송 이후에 10시 50분에 이루어지는 에릭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팍스통신망에서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팍스통신망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라이브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밀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내일장에서 단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보너스 전략과 종목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방에서 대응까지 받아보신다면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든든한 시장 이겨갈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밀착 주제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고점일까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연말까지 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던데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코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진입하자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저희 증시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 남아있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종목이 있어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한 가지 딱 집어서 오늘 네, 맞습니다. 살펴주실 예정이죠. 사실 관련주들 중에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미 너무 고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 암호화폐 시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겠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뭐 그만큼 갑니까? 꼭 그렇게 추종을 커플링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는 점 꼭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밀착 종목 바로 살펴보자면 현재 역시나 이런 두나무 지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엮여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인 이런 비상장 투자를 통해서 또 실적을 개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해외 대체 투자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런 동남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남아있는 아직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차트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어쨌든 이렇게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구간도 블랙 먼데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만 블랙 먼데이 하락 이후에 이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오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해서 돌파 시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미 대선 관련해서 암호화폐 정책이 부각되거나 혹은 암호화폐 시세가 올라갈 때 커플링해서 굉장히 움직임을 보여주던 종목이고 워낙 좀 흐름이 미미하다 보니까 여타 대장주들의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따라서 움직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한 이후에 뭐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일정 구간 저항대 돌파를 한 구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지금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빠질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은 이 종목 이제 지금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내일 장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지를 받는다면 위쪽에서 받는지 혹은 눌렸을 때 아래쪽에서 뭐 3,700원 50원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밀착 종목 힌트까지 다 드렸습니다. QR코드 꼭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달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갈 만한 종목 없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한 종목이 있다면서 오늘 밀착 종목으로 들고 와주신 종목 오늘 바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 팍스통신방에서 풀어드릴 텐데 이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재료 자체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재료고요.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비상장사 투자를 또 영위를 하고 있고 해외 대체 투자 시장 진출을 또
투자도 하고 있고 동남아에까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지금 차트상의 자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상방을 또 열어놓고 움직이고 있는 시세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급등 나온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나 한 번 움직일 때 강하게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더 저항대를 돌파하고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좀 대응하기도 유리한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방이 열려 있어서 지금 좀 대응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 전에 오늘 미리 또 포착을 해두시고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을 받아주신다면 나중에 또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왔을 때 내 계좌에서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밀착 종목까지 꼭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 수익률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릭 대표님께서 방송 중에 밀착 종목으로 주셨던 우주항공 관련주 세트레가이 이렇게 빠르게 1차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선주면 전선주, 일진전기 살펴주셔서 2번이나 또 수익률 청산을 하셨고요. HPS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강한 시세 이어가면서 13% 넘는 상승까지 급등으로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제대로 된 전략, 제대로 된 종목만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밀착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 10시 50분에 진행되는 에릭 대표님 라이브에서 모든 전략들 챙겨가시고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드리는 보너스 종목들, 단타 종목들로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받아보시면서 시장 이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